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9일 설 연휴 첫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조금 더 깊숙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상장이 2021년 3월 18일입니다. 모회사인 SK 케미칼에서 2018년도에 물적 분할이 된 이후에 약 3년 정도, 2년 6개월 정도 이제 비상장 회수로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백신 제품을 원액과 원재료와 원료들을 위탁 생산, CMO 업무를 하면서 어떤 코스피에 상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장 가격은 65,000원이었고요. 따상상을 실패하고 따상을 한 이후에 주가가 다음날 19만원까지 상승하고 나서 11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15만원대에서 약 수개월 2020년 4월부터 21년 4월부터 약 7월까지 약 3개월간 횡보를 한 후 GBP510 삼상 승인 그리고 노바백스의 어떤 진전으로 인해 주가가 36만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파이자의 어떤 파이자 모더나의 지속적인 백신 공급과 그리고 머크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치료제 파이자의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노바백스가 EU와 WHO 등에서 승인이 나면서 잠깐 다시 반등을 했으나 원래 최초 노바백스 CEO가 2021년 12월 31일 안으로 FDA 신청을 한다고 했으나 이것이 지연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현재까지 16만원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미크론이 발발을 하면서 생각보다 코로나19의 백신 필요성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국내의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제약 업종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어떤 백신 업체들이 모두 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고 원액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아주 오래전 거지만 공모가를 결정할 때 65,000원 최상단을 결정할 때 론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 회사 총 3개를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 생산하는 업체고요. 지금 그 당시에는 23,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당연히 삼바나 론자나 이 중국 회사는 이 생산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공모가 선정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피어 그룹이 다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당시 매출은 전부 다 일반 백신인데 왜 도대체
위탁 생산업 기업들과 비교를 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생긴 적이 있었고, 회사는 론자와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대신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당시 기점으로 23,000 리터 수준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6만 리터, 론자는 32만 리터,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10만 리터, 그리고 지금 바이넥스는 1만 리터입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이고 6조가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로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요 내용들을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한 15분의 1, 10분의 1 정도면은 적합하겠다. 그래서 저도 6만 그래도 어떤 삼바가 이뤄놓은 그런 어떤 업무적인 것들보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2조에서 13조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때 저도 공모를 했고, 당연히 따상해서 판매를 했고, 주가가 빠지길래 그래, 요 정도면은 적정 주가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 관련된 노바백스가 그 당시에 2020년 8월에 계약을 할 때는 아주 그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노바백스가 점점점 이제 3상, 2상 계속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더 가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하나 SK 바이오사이언스 3분기 IR 자료입니다. IR 자료들을 사실은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IR 자료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외부 어떤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위 내용은 그 기업에서 최대치 혹은 최소, 내부적으로 최소 뭐 평가로 보면 A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실제 달성 가능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어떤 그 기업의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아주 그 객관적인 자료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판관비는 단순 숫자에 불과하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섹터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이 늘었고, 어떤 이슈로 비용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IR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만약에 2019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2020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2021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2022년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전혀 다릅니다. 20년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원액 관련된 일부만 반영이 됐고, 21년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체와 노바백스의 원액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GBP510과 그 노바백스의 그 새로운 그 백신 원료 판권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백신 사업, 사가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매출이 빠질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꼭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기존 백신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독감 백신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코비드19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중단을 하고, 이 CMO, CDMO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시면 11월 달에 GBP510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보다는 자체 백신에 대한 그 삼상과 그 다음에 글로벌 승인이 가장 먼저 더 된다면 노바백스의 주가 하락과는 관계없이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뿐만 아니고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덜 빠지고 있지만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하락을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하락을 하고 어제는 하락이 아니고 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는데 노바백스의 상승이 어떤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월화수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을 또 한번 보게 되면 어제 노바백스가 13%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7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말아 올려서 반등을 좀 해준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노바백스 관련된 뉴스가 이스라엘이랑 좀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의 최초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기업들 중 나라들 중 하나고요. 지금 어쨌든 노바백스가 아무래도 단백질 제조합 방식으로 mRNA 백신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은 다른 어떤 언론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이런 각국으로 하나하나씩 승인이 될 때마다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GBP510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꼭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식약처장도 WHO에 가서 먼저 조금 요청을 해둔 부분들도 있고, 코백스의 선구매 협의가 가장 필요하고, 최근에는 선구매를 했죠. 네, 우리나라가 선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 코비드 백신 이외에 지금 mRNA 관련된 그 기술력도 지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에 보게 되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부 연구 개발 역량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도입한 mRNA 필수 기술을 접목하여 토탈 플랫폼 구축 및 mRNA 원액 생산 역량 확보 추진 중이다. 결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파이프라인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코비드19 원료 개발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코비드19가 끝나고 나서 현재 상태에 머문다면 시가총액이 다시 빠져야 되겠죠. mRNA는 사실은 신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모더나가 주가가 엄청 오르고 10배, 100배까지 오르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 원액을 확보하고 CMO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면 결국에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커스하는 그런 시가총액과 기업의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게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존의 의약품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떤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에 주가 관점에서는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과 어떤 위탁 생산 개발이 아무래도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되어야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어떤 부작용, 어떤 후유증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이 정말로 일반 독감 백신, 독감의 후유증과 차이가 없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횡보하고 하락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3시간마다 영상을 올린다고 말씀드리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매수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15만원대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수천억대 매수했던 이 금액대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 금액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반등하고 나서 18만원 위에서 사셔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최대치가 20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서 매수하셔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